속쓰림, 소화불량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없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그냥 신경성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위장 질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성 위장장애를 현대의학에서는 위가 너무 예민해서 또는 운동 감각 기능 이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한방병원의 최서영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위장이라고 하면 보통 음식물이 소화되도록 잠시 머무는 공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몸에서 위장이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왜 필요한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위장에 대한 좀 새로운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위장 그러면 주로 위장 점막, 위염, 위궤양, 질병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개념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장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위하고 장이 생략됐지만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음식이 내려가면서 여기서 한번 걸러지면서 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걸러질 때 어떻게 걸러지느냐. 그러니까 영양물질의 모든 재료들이 1차적으로 여기서 다 분해되면서 걸러지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만약에 독소가 함유된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노폐물이나 고분자 물질이나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들이 걸러지지 못하거나 소화되지 못해가지고 간으로 간다 그러면은 간서부터 조금씩 부담이 되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위장을 단순히 밥이 머물렀다 넘어가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여기에서 많은 우리의 혈액이나 영양들의 기본적인 재료들이 1차적으로 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장이 굉장히 좀 그러네요. 중요한 기관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소화도 안 되고 뭐 위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해봐도 뭔가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병원에서는 뭐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실제적으로 그 환자 스스로는 이제 잘 체하거나 아니면 명치끝이 갑갑하거나 아니면 트림을 연속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역류가 잘 되거나 또 가스가 잘 차거나 그리고 더부룩하거나 또 배변장애 있거나 또 속쓰리거나 이제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위장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는데 실제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 10명의 소화기 환자가 내시경을 해보면 7명 정도는 정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경성이나 과민성 또는 기능성으로 분류돼가지고 진단이 안 되고 또 치료에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에 왜 내시경이 안 나타나는데 환자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될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내시경상 정상인 환자들 가운데 소화기 증상이 심각하게 호소하는 사람은 700명 정도를 저희들이 표본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어떤 공통점이 발견이 되냐면 우리가 복진을 해보면 복부가 대단히 다 아프고 딱딱하게 어떤 심한 사람은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그 복부 상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부를 눌렀을 때 아프고 돌같이 굳어져 있는 부분이 우리는 그저 이제 피부나 근육이나 그 지방층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다시 눌러도 더 깊은 곳에서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우리가 대부분 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장하고 위하고 장 외벽 조직이구나 그런 서페이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지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위장은 점막이 아니라 위 외벽 쪽에도 얼마든지 조직 손상이나 변성이 있을 수 있겠다, 올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장 바깥
부분에 이제 독소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손상되는 게 신경성 위장병이다. 그러니까 뭐 알려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위장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음식물이 들어와서 안 속에 쌓이면 안 속만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위벽이 단단해지고 독소가 쌓이게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사실 네. 그 위 외벽이 이렇게 조직 손상이 오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화병이죠. 쉽게 얘기하면. 또 심한 사람은 암덩어리 같이 증식이 되고 이렇게 덩어리 같이 변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네. 왜 점막이 아니고 외벽이 망가질까?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기초의학 자료를 저희가 보면서 한의학하고 접목하면서 그 기전을 저희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됐는데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위장이 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장은 우리가 위장 장애 있으면 내시경만 내시경으로 대부분 검사하는데 네. 위장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3에서 8mm 정도 이렇게 굉장히 되고 얇네요. 예. 장은 훨씬 더 얇아요. 네. 근데 내시경 검사는 어디에만 봅니까? 안쪽 한 겹만 보겠죠. 보잖아요. 이 바깥쪽의 조직들은 보질 못하는 거죠. 네네네. 이쪽은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망가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벽이 부으면서 굳어지는. 네네. 근데 외벽이 왜 이렇게 손상이 되냐면 우리가 이거 점막층을 보면요. 여기 핑크빛으로 보이는 것이 점막층입니다. 네네. 여기서 점막세포 하나를 우리가 아. 세포를 떼서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점막세포예요. 네네네. 점막세포인데 여기 부분이 여기 점막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부분이 바로 점막 하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네. 여기입니다. 여기 점막세포가 이렇게 생긴 거죠. 네네. 근데 점막세포 사이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틈이 있으면서 그 입구쯤에 문이 이렇게 생긴 문이 있어요. 네네. 이 문이 꼭 지하철 문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들이 여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이것이 이제 소장, 대장에도 다 이제 이러한 상태로 돼 있는데 네. 현미경 단위로 봐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열리냐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다 분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소가 없고 또 수분도 알맞고 이렇게 그렇게 판단이 되면 예. 열어요.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하냐면 여기 외벽 조직에 보면 내장신경들이 쫙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이 세포들이 여기 신경 전달 매개 물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쪽 상태의 정보를 받아서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분해가 다 됐는지 이걸 받아가지고 만약에 독소도 없고 다 분해됐다 그러면 그 정보를 뇌에다가 네네. 줍니다. 메시지를. 예. 그러면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문을 싹 엽니다. 이 문이. 네네. 열리면 음식 분해된 게 들어가서 예. 우리 몸으로 공급이 돼서 우리가 먹고 산다고 보면 네네네.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또 언제 이렇게 닿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분해가 안 되거나 안 됐거나 독소 같은 것들이 함유되어 있으면 이게 만약 유입이 되면 우리 몸은 위장 속에서 그러니까요. 손상이 오니까 예. 그때는 딱 닫아요. 뭐 탱크가 열어도 안 열린다는 건데요. 아무튼 꽉 네네. 닫으면 배출 기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 토하게 하든가 아니면 설사시키든가 해가지고 우리 몸에 유입이 안 되도록 하는 기전이 이제 작동이 되죠. 네네. 그래서 따져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요. 좋은 거 들여보내고 나쁜 거 예. 이렇게 막아내는. 예. 근데 이게 이제 손상이 오는 거죠. 어떻게 손상이 오냐면 되게 우리가 연구한 바에 면 빨리 먹는 분들이 손상이 많이 와요. 그리고 폭식하거나 과식하거나 네. 또 독소가 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요즘에. 네네. 그런 것들을 먹으면 여기 안에 이 위장 안에서 빨리 먹고 많이 먹고 그러면 음식들이 다 자꾸만 분해가 안 이렇게. 되니까 음식 노폐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점막층에 끼면 이게 이걸 손상시켜요. 예. 손상시켜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될 독소나 들어가서는 안 될 노폐물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조금씩 스며들어요. 그럼 어디로 끼겠습니까? 여기에 끼는 거죠. 네네네. 여기서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 끼면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독소나 노폐물의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릇된 식습관으로부터 비롯되는 독소가 많다는 거죠. 빨리 먹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뭐 자기 전에 먹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 결국
음식을 다 분해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그 미즙들이 결국은 세균 작용해서 부패되면서 독소로 작용한다.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이 점막의 문들을 깨뜨리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또 과로로 인해서 생기는 활성산소들이 이 점막의 문을 깨뜨리고, 또 술이 잘 깨뜨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부제나 살충제나 우리가 먹는 오염된 음식들이 있잖아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막을 잘 손상시키고, 그다음에 화학약품 같은 것들이 잘 깨트려요. 소염 진통제라든가 면역 억제제라든가 피임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점막도 이제 손상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적병이라면 좀 생소한 병명인데요. 한의학에서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사실은 제가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병의 병태 생리의 형태를 가지고 제가 좀 장명한 셈입니다. 근데 사실 담적이라는 말이 한의학의 용어에는 있습니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의학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비병리적인 병리적인 노폐물, 산물들, 대사산물들을 총칭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객담 그러잖아요. 이게 가래 같은 거. 또 우리가 이게 뭐 결렸을 때 담이 결린다. 이런 것들은 비병리적인 그런 어떤 대사산물들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 음식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담들이 이 점막 게이트를 깨트려서 외벽에 우리가 여기에 담 결리면 딱딱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위하고 장 외벽도 담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지면서 딱딱해지면서 부어요. 그런 형태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담이 쌓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다, 굳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담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의학에서 나오는 그 담에 대한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 편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담적병을 방치할 경우에 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 담적병을 방치하게 되면 지속적인 만성 위장 질환에 시달리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제 여기 외벽이 독소로 꽉 차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바깥의 혈관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유입되고 림프를 통해서 흉선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러한 림프의 면역세포의 원료라든가 우리 몸의 영양의 원료들이 깨끗하게 갈 수 없잖아요. 탁하고 더러워지겠죠. 이런 것들이 혈관에 섞여서 림프에 섞여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에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알레르기라든가 피부 질환이라든가 관절염이 바로 외벽의 담적 독소에서부터 비롯되는 독소들이 그렇게 면역 시스템을 손상시켜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혈액 속에 이것이 섞여서 간으로 가게 되면 간도 이제 부담이 되지만 간에서 여러 가지 해독 기능이나 대사 기능에 변성이 오면서 나쁜 피를 만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뇌에 가게 되면 뇌 문제를,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이런 뇌 문제를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다크서클이나 피부의 문제도 만들고, 담이 잘 결리는 뭐 전신으로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한 곳에 가가지고 이 담이라고 하는 독소들이 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심장 근육에 끼면 협심증이 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면 전혀 이상이 안 나타나고요. 그래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도 바로 이런 썩은 독소들이 심장에 끼면서, 근육에 끼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또 관절로 가게 되면 관절 내부에서 깨끗한 피가 가야 되는데 담적 피가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자꾸 세균이 생기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돼서 붓고 열나고 하는 관절염,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관절염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장 외벽에서 공급되는 담적 독소에 기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담적병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담적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그 위 외벽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즉 이제 내시경이 아니라 외시경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의과학연구소하고 계속 지금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외벽의 상태를 이제 체크하는 그런 기계가 1차 기계가 개발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디벨롭 할 텐데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EAV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약의 엔도스코피나 아니면 뭐 조영술 같이 위 점막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장 근육의 운동이 잘 되고 있는지,
위장 외벽에 독소는 쌓여 있는지, 네네. 림프나 혈관에 변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담적 환자들의 어떤 그 증상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담적 상태를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복진을 통해 가지고 복진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외벽의 굵기라든가 정도 같은 것들을 12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그 분류하는 그런 진단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진단이 끝나게 되면 치료는 좀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아주 심각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거의 뭐 20년, 30년 동안 거의 약도 받지 않고 네네. 거의 먹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약만 가지고 그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외벽에 굳어진 것들을 녹여내는 초음파 치료와 이제 고주파 치료를 같이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물과 함께 같이 외벽에서 이 굳어진 조직들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덩어리진 것들이 녹아나고 딱딱해진 것들이 부드러워지면서 비로소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위 점막이 깨지지 않게 하는 그런 식습관, 그다음에 식재료를 이렇게 잘 선택하는 거, 독소가 있다고 생각되는 위 점막을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피하는 거,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것만 조심해도 굉장히 많이 예방이 가능합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한 20-30분 정도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꼭 씹을 때 침을 섞어가면서 한 30번 이상 씹어서 미즙이 될 때 넘기는 그런 습관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튀김류 같은 건 좋지 않고 청량음료도 좋지 않겠죠. 그리고 매운 음식은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짠 음식이 오히려 안 좋고 너무 지나치게 단 걸 많이 먹게 되면 위장에 그 기능이 이완이 되거나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튼 그 오염이 안 된 것들을 이렇게 잘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정말 이것만 실천 잘한다면 위장병은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우리 국민이 좀 불명예스럽게도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있는데 소화기암, 특히 위장암이 세계 1위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됩니다. 그것의 원인은 아프리카에서 불결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위암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짜고 매운 것이 아니라 빨리 먹고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위장을 밥통으로 인식하는 그 의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장은 밥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최근에는 위장을 뇌로 지금 비견해서 얘기합니다. 뇌처럼 중요하다.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의학자들이 요즘 주장하고 있고요. 모든 면역 질환의 본산이다라고 지금 위장을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위장을 보배처럼 여길 줄 아는 생각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국민들의 위장병, 소화기암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위장, 식도암, 대장암, 간암까지 다 소화계통의 암이라 그러면 거의 3분의 2가 위장과 관련된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유념해서 음식 조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병이 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위장 관리에 좀 철저히 하시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담적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한방병원의 최서형 원장님과 담적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영양 섭취 상태가 충분히 좋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배지영이었습니다.